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외교 안보 분야에 또 경제 분야에 여러 이 직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부총리의 김동연 전 국회 이 정무조정실장, 옛날에 청와대 이 금융비서관으로 있었고 또 이 기재부 차관도 했고 과거에 은행에 근무도 했고 이래서 상당한 이 금융재정 전문가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비전 2030이라고 해서 2010년까지 선진국에 가고 뭐 2020년까지 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되고 2030년에 이 삶의 질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좀 다소 황당한 공약도 이렇게 만들었던 장군인이기도 하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넘나들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사람은 외교 부장관으로 이렇게 임명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특보인데, 이 사람은 99년에 DJ 통역으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외교부로 가서 여성으로서 비고시 최초 국장도 했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반기문 사무총장을 따라서 유엔에 가서 이 반 총장 밑에서 유엔의 이 각종 지원기구에, 대외 지원기구에 이 사무차장 보도 맡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반기문 총장이 물러날 때 인수팀의 팀장도 하다가 이런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장하성,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김강두, 안보실장의 정의용 등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보실장 정의용도 약체다. 또 외교장관 강경화도 약체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제가 평가절하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어제 인사에서 외부의 인력에 의해서 내부의 고인물을 물갈이 하겠다라든지, 외교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자신들끼리의 내부 이너서클 커넥션이 강한 부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성으로 비고시 출신으로 또 외교 전문가로 물갈이를 해보겠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장에 정의용 씨를 임명한 부분도 좀 약체다. 이분이 무슨 이 국방이나 이런 쪽에는 거의 문외한인데 원래 안보실장은 군 출신들이 하던 자리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눈에 띄는 문제는 한마디로 홍석현 중앙미디어 회장이 청와대 외교안보통일고문에 임명됐다는 겁니다. 자, 홍 회장은 다 알다시피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고, 이건희 회장 부인이 홍라희의 남동생이죠. 지난 3월까지 중앙일보 JTBC 회장이었고, 노무현 정권 때는 뭐 한간의 이야기로는 당시 이건희 회장과 좀 안 좋은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검증 안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중앙미디어 회장을 그만두고 주미 대사를 맡아서 그 다음 단계로 유엔 사무총장을 아시아 케이스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가려고 한다라고 점쳐졌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재벌 그룹과 관련이 깊은 언론사 회장을 주미 대사로 보내는 노무현 정권도 참 이상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라고 비판받는 입장에서 그 기업에 처남을 주미 대사로 보내준다. 정말 참 노무현 정권 파격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을 쭉 끌어오면서 골마오던 안기부 X파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안기부 직원 2명이 도청을 해서 주요 인물들을 그 내용을 기록한 부분을 가지고 거기 관련되는 한 인물이 팔아먹으려 하다가 잘 안 돼서 그 MBC 이상호 기자측과 접촉했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 내용들이 터져버리게 되죠. 자, 이 사건에서 홍석현 관련 파일도 터지니까 대사직을 그만두고 나왔고, 97년 대선 때 삼성의 불법 자금을 정치권에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은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X파일 내용이 97년 DJ가 출마했을 때 정치 자금을 정치권에 전달한 혐의입니다. 또 지난 대선 때는 무슨 비문연대를 만드는가 하다가 4월 12일 날 본인이 밝히기로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자택에 와서 오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내각에 참여하라 해달라고 해서 본인이 지금 내가 장관할 군범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특사나 북한의 특사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말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석현 이 특보가 어제 이제 미국에 4일간 특사로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날 특보로 발표가 됐는데 본인은 나와 상의 안하고 발표해서 조금 당혹스럽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간에는 강경화나 청와대 안보실장인 정의용이 약체다. 그래서 사실상 외교 안보 통일 부문에서 전면에 나선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은 약체로 해놓고 뒤에서 문정인과 홍석현이 주무르게 하는 거 아니냐. 문정인은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좀 하자가 있다면서 장관 자리도 지난 노무현 정권 때도 거절했던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무게가 특보 이상이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을 상당히 주도할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홍석현이 트럼프 정권 들어서 유일하게 미국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좀 한번 홍석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스탠포드에서 산업공학 석사와 경제학 박사를 딴 뒤에 IBRD 경제개발연구소에서 경제조사역을 했고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을 했고 삼성코닝 부사장을 거쳐서 94년에 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자, 99년 중앙일보 회장을 맡은 뒤에 세계신문협회 회장도 하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에 주미대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미대사가 아까 말한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뒤에 2006년 다시 중앙일보 회장을 했고 2011년에 JTBC를 만들어서 JTBC 회장까지 겸임을 해오다가 지난 3월 19일 대선 전국 와중에서 태블릿 PC 보도 등으로 촛불 시위에 대한 여러가지 입기름을 붓는 역할을 해오고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마찰 때문에 그만두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재용과 홍석현 간의 문제, JTBC와 삼성 간의 문제, 어떤 내부적인 가족 간의 알력이 주도권 다툼이 발생했는가 하는 문제, 과거 자신의 부친 홍진기와 이병철 회장 간에부터 내려오던 어떤 집안의 내력에 관한 문제, 그리고 왜 홍석현이 이 시기에 이재용을 겨냥해서 태블릿 PC를 폭로하고 승마 관련 폭로에 앞장섰는가 하는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홍석현이 물러나고 난 이후에 언론에 짧게 보도됐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손석희를 물러나라고 여러 차례 강요를 했고 자기한테도 압력을 이렇게 오게 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어떤 발언들은 삼성의 이재용에 대한 뇌물이 아닌 강요로 의한 부분임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과 다툼을 벌이다가 회장직에 물러나고 나서는 이재용을 위한 워딩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비춰지고요. 그런 와중에서 본인이 사실상 대선은 하나만 하고 문재인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대통령 당선이 거의 99% 유력한 사람을 자신의 집에 불러다가 점심을 하고 그 4월 12일 시점이라고 보면, 그리고 둘이 만난 내용을 며칠 있다가 공개를 했지요.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 내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본인은 내가 장관할 군번이냐, 미국 특사나 뭐 북한 특사로 하면 몰라도 이렇게 했고, 또 안철수도 만나자 해서 만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석현의 배짱이 최고조에 달할 때였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홍석현이 그 이후에는 김종인과도 안 만나고 안철수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가만히 있음으로써 문재인을 돕는 역할을 한 겁니다. 홍석현이 3월 19일인가 그만둘 때 대선에 출마한 듯 언급하고, 그리고 김종인도 만나는 듯 언급하면서, 그래서 김종인이 대선 출마 선언도 하고 또 사무실까지 차렸다가 기법하게 되고, 김정인은 나중에 안철수를 도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홍석현만 이 와중에서 살아남아서 결국 미국의 특사로도 가고, 갔다 오는 그 길에 곧바로 공항에서 본인이 특보에 임명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홍석현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죠. 특보는 뭐 월급은 없지만, 어쨌든 홍석현이 이 정권에서 외교안보 통일에 본인이 장기가 있다라는데 거기에 특보를 맡았다라는 게 중요하지요. 본인이 장관할 군범이 아니다 해서 나는 장관 자리는 이미 시시한 사람이고, 한다면 최소 총리고 대통령이다. 홍은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박근혜 정권의 탄핵에 찬성했고 구속돼야 된다, 법대로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홍석현은 JTBC를 통해서 태블릿 PC를 폭로함으로써 지난 10월 24일입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국회에 가서 개헌을 이야기를 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카드를 던지는데, 그날 저녁에 JTBC 뉴스룸에서 태블릿 PC를 폭로해서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 사과를 하게 만들면서 한마디로 탄핵으로 가게 하는데 대못을 박은 역할을 했습니다. 탄핵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JTBC가 뉴스룸에서 태블릿 PC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스모킹건이죠. 그 이후에 뭐 태블릿 PC의 진위를 놓고 많은 말들을 태극기 부대나 이런 쪽에서 했습니다만은 그 논쟁은 별 힘을 받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논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태블릿 PC 자체가 박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유라가 이렇게 덴마크로 도망가 있는데 그 정유라 덴마크 숨어있는 장소를 이렇게 덴마크 경찰에 일종의 알려줘서 정유라가 체포되게 하고, 또 삼성에 정유라에 대한 성마 지원 문제가 검찰이 1차 조사에서는 1차 특수본에서는 조사하지도 않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가서도 이재용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마는 기각이 됐는데 다시 재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이 성마와 관련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지난 10월 달부터 이재용 구속의 핵심적인 사안이 될 거라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되게 하는데 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JTBC 시청률이 한때 10%가량 이렇게 치솟았고, 더 나아가서 이 촛불 시위, 탄핵, 그리고 탄핵 선고까지의 와중에서 JTBC는 그 이전에 이 미미하던 한 종편의 역할에 비해서 매우 시청률도 올렸고 촛불 시위 과정을 상당히 끌고 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뉴스룸뿐만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라든지 JTBC의 시사 보도들이 한마디로 박근혜 탄핵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은 사실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홍석현이 손석희와 JTBC
기자나 보도팀에게 정권을 위임하고 어떤 외압도 막아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홍석현이 자신의 재량으로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 홍석현이 나쁘다 좋다라는 가치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홍석현이 그 대가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현 대통령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석현이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가장 기여했던 부분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석현이 마치 거기에 대한 농공 형상을 이렇게 받는 형태로 미국 특사로 가고 이제 특보가 되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정권이 지나다 보면 총리까지 돼서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도덕적으로는 옳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석현이 지난 정권을 공격해서 붕괴시키는 언론의 역할을 했다면 순수하게 그대로 하고 계속 언론인 홍석현으로 남아있다면 홍석현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의 입장에서요. 그런데 홍석현이 그 역할을 해주고 또 그 정권에서 한마디로 자신의 경력 관리에 해당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맡아가고 있다는 것은 특정한 정파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박근혜 탄핵 기각을 바랬던 사람들은 JTBC와 홍석현 회장을 손석희 앵커를 굉장히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을 특한이 특사로 쓰고 특보로 시키면 그런 비판을 해온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의 비판 근거가 다 옳았던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정권에 대한 적대감을 훨씬 더 높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대선에서 한 언론사 사주가 결정적인 폭로들을 해가면서 공을 세우고, 그래서 또 그 정권이 탄생했는데 그 정권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고, 당사자는 앞으로 장기적인 자신의 정치적인 욕구를 감추지 않고 있고, 이것이 옳으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언론인의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권이 왜 홍석현에게 이런 역할을 맡겼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석현 씨, 자기가 한 행동이 정의 때문이라면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역할을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하고 상의 안 해서 당혹스럽다 어쨌다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일은 매우 모양도 좋지 않거니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인사라고 생각합니다.